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무래도 못 살다 보니까 거진, 술, 담배, 도박, 수다 같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1차원 쾌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잖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엎어질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이제 잘 될 수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못 사는 분들이 계속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못 사는 동네 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드물어요.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낮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자녀한테 교육을 못 시켜요. 아니면 자녀한테 뭔가 좋은 어떤 그런 공부 환경을 이제 몸을 주기 때문에 보통 가난한 동네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많지가 않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간다거나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지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가난한 동네면 보통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옛날에는 실업계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학교도 잘 다니면 모르겠는데 학교를 잘 안 다니고 안 나오고, 예. 부모한테 전화해봤자 걔 버린 자식이니까 퇴학시키라고 하고 마음대로,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이제 부모한테 자라면 자식도 그 가난에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렇게 가난을 물려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세상에 불만이 많아요. 제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 세상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오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술, 담배, 도박 같은 걸 많이 풀어요. 술, 담배, 도박. 술을 많이 마셔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 가보면 그 보도블록 같은 쭈구리가 앉아가 술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술 먹고 이제 대자로 뻗어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특히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가 보통 이제 좀 힘든 분들 많이 사잖아요. 근데 가보면 건물 입구에서 알코올 냄새가 증도해요. 진짜 건물 입구에서. 아니면 이제 입구에서 쪼그리가 앉아서 술 드시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 임대 아파트 가보면 이제 마트 있잖아요. 그 마트, 그 상가 마트 있는데, 그 마트 가보면 뭐 있는지 아세요? 외상장보가 있어요. 외상장보. 외상으로 뭐 물건 사본 적 없죠.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 임대 아파트 마트 가면 외상장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이제 그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좀 못 사는 분도 많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술을 먹고 싶으면 돈이 없잖아요. 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야. 다음 달 월급 나오면 줄게. 아, 진짜입니다, 이거. 그분들은 기초생활 수급 나오는 걸 월급이라고 해요, 월급. 나도 이제 달마다 이제 한 번씩 나오니까, 때 되면 나오니까 월급이라고 해요. 나 곧 있으면 타거든. 타니까 아침에서 몇 병이면 가져갈게. 하면 외상장부에 다 놔놔요. 다 놔놓고 이제 그 돈 나오면 또 이제 갚고 다시 또 돈 없으면 외상을 끊는 거야. 이게 왜 외상을 받아주냐 하면 그런 거예요. 외상을 안 받아주면 행패를 부려요. 가게 진상짓을 하기 때문에 또 마트 주인들도 이제 받아주는 거야, 이게. 왜냐? 그 마트의 주국이 누구겠어요?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 저 사람들도 나는 단골이면 단골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런 사람도 안 받으면 또 장사가 안 돼. 아니면 저 사람들 안 받으면 또 왜 안 받냐고 또 깽판 치거든요. 니까지 사람 무시하나? 내 이렇게 산다고 몸 좀 불편하다고, 돈 없다고, 소주집 몇 점 가겠다니까 니까지 나 사람 취급 안 하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또 마트 주인 입장에서는 또 마지못해 주는 거야, 이게. 장부 다 놔놓고. 그래서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해요. 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있으면 또 나이 어린 친구도 있잖아요.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저런 쾌락 같은 데 중독되면 안 돼. 한번 중독되면 못 나와요. 예, 못 나와. 그냥 내가 힘든 환경에 살 수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좀 부모님한테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지원 못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난 이상 남들이 누리는 건 내가 포기하고 살아야겠구나. 대신에 일은 열심히 하자. 대신에 아무리 힘들어도 저런 쾌락에 빠지지 말자. 술 먹고 사고 친다거나 남한테 행패 부린다거나 일을 안 한다거나 그리고 도박에 중독되어 빚진다거나 하지 말자. 난 이 어떻게 해서 이 동네에 나온다. 나오면 저 사람들 연락 끊을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난을 탈출하려고 하시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그렇게 돈독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가난한 동네는요. 집집마다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아는 척합니다. 거드먹거리고. 근데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요. 왜냐? 난 여기서 돈을 좀 모으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가면 저 사람도 안 볼 사람이야. 좀 나쁘죠, 그분들 입장에서. 아니, 이웃 간에 정도 없어 생각하는데 그딴 점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적 있어봐야 뭐합니까? 서로요, 남의 사정 막 얘기하고. 가난한 동네 가면 좀 그런 거 많아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줌마들끼리 팽상에 앉아가지고 남의 집 뭐 사고 쳤다 카대 좋은 얘기 안 하고 이번에 딸내미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학교 계속했다 카던데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아저씨 일하다 다쳤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얘기 같은 거 안 해. 좋은 얘기 같은 거 안 한다니까 그 딸내미 여상 갔다고 하던데 거기서 힘약한 애 괴롭혀가지고 엄마 오라고 했던데 하면서 걔 보니까 학교 안 갔던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어디서 들은 거야? 막 이상하게 듭니다. 진짜 나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진짜. 가난 동네가 이게 소문이 빠르거든 진짜로. 진짜 빨라요. 그 딸내미 공부 못해가 여상 갔다며. 그 딸아지 갔다며. 미달됐던데. 미용 배운다며. 가스나 학교 가면 착실히 다닐 것이지 애들 괴롭혀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들어가지고 저항 먹었다며. 왜 합니까 가면. 에휴 씨 내 닮아가지고 공부도 못하나 보네. 때려치야지 그러면 검정고시 봐야지. 아니 학교 이제 그만두게 생겼는데 사고 쳤는데 이제 쿨하게 얘기한다니까. 에이 내 닮아서 꼴통인가 보네 그냥 어쩌겠어 그냥 학교 때려치야지 그래서 가난 동네 가면 학교를 그만둔 사람도 있어.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자퇴 내가지고 자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니지. 요즘에 배달 같은 거 하겠네. 아무튼 아무리 내가 힘들게 살더라도 저런 나쁜 거에 빠지지 마시고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너무 그 동네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 돈 모아서 나오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생각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상황 구도상 희망이 없는 삶에 저자보에서 쾌락적인 것을 추적하다 보니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김동인 감자의 복녀 캐릭터가 조금 성장 과정에서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멸치 500원, 고추장 끼워서 설탕 생강 500원, 그리고 순대볶음 3,000원도 있어요. 브랜드 아파트 보면 불법 투자도 없고 동네 자체가 깔끔한 반면 저서도 동네에서는 튀김집, 치킨집, 노래방 보도 사무실, 인력 사무실이 꼭 있어요. 요즘 여자 어린이 유치원생들도 너네 집 브랜드 아파트가 뭐야? 아파트야 못하는지 물어본다네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즉각적인 고레벨의 도박, 마약, 매춘같이 현실 쾌락적 환경을 김동인 작가분께서 설정하지 않았나 조심스레 생각해봤습니다. 아 이게 소설이군요. 김동인 작가님의 감자. 그 옛날 드라마 보면 현실 고증 많이 한 게 있거든요. 그 옛날 그 드라마 작가분 중에 그 지금은 활동을 잘 안 하시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옛날 드라마 보면 그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서울의 달. 이 서울의 달을 알면 좀 나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 드라마가 1994년에 나왔어요. 곧 있으면 30년이구나 그 드라마도. 그 드라마 배경이 지금 서울에 가장 땅값이 오는 이제 성동구 금호동 옥수구거든요. 제2의 강남에 불리우는. 원래 거기가 2000년대 이전에는 달동네였어요. 서울에서 이제 가장 못 사는 분들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사는 이제 등성이에다가 이제 그 달동네처럼 이제 집을 지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새빵살이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드라마 배경 보여줬단 말이에요. 요즘엔 그런 것도 안 보여주죠. 무조건 부자만 보여주죠. 거기 보면 직업이 다양해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일용직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 밤에 술집에서 일하는 이제 아가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 한석규 씨가 이제 극중 이름이 이제 김홍섭이거든요. 직업이 제비예요, 제비. 성함이 제비가 뭔지 모르죠. 그 제비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카사노바예요, 카사노바. 아니 지금으로 치면 그거지, 픽업 아티스트. 이 뭐냐면 돈 많은 이제 사모님 꼬셔가지고 이제 팔자 핀다거나 아니면 돈 많은 여사님 이제 꼬셔가지고 불륜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합의금으로 돈 뜯어내는 거. 예. 옛날에 그걸 제비라 불렀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보면 직업이 안 좋아. 옛날 드라마들이 그 옛날 드라마들이 그 현실 고증을 많이 했거든요. 가난한 동네 가보면 직업이 다 변변찮고 돈을 안 모아요. 돈을 안 모으고 그 구멍가게 같은 게 있습니다. 구멍가게. 가가지고 맨날 신세 한탄합니다. 옛날 드라마들이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드라마가 몇 개 있었거든요. 서울의 달도 있었고, 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파랑새는 있다는 드라마도 그 나오는 극중 이제 배역들이 다 못 사는 동네예요. 새빵살이 하고. 옛날에 새빵살이 많았다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주인 세대 있고 방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 방 월세방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달세로 해가지고 사글세로. 그리고 이제 머나먼나라는 드라마도 약간 그런 배경이에요. 달동네. 그래서 그것도 못 사는 동네 보면 이제 맨날 싸우는 소리 들려. 그 머나먼나라는 드라마 보시면 거기서 이제 김민종 씨가 그 전과전화 나오고, 소매치기 전과. 주인공이 소매치기 전과범이야. 요즘에 그런 거 없죠, 남자 주인공이. 야, 옛날에는 좀 파격적이다, 진짜. 예. 그, 머나먼나에서 김민종 씨가 이제 소매치기 전과범 나와요. 예, 전과범. 직업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김영철 씨거든요. 그 김도한 김영철 씨. 그분도 전과자야. 부전자전이죠, 이게. 부전자전. 김희선 씨는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집이 잘 살았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폭삭 망해서 이제 성인 배우로 먹고 삽니다. 성인 배우. 성인 영화 같은 거 찍어가지고 19금 영화 찍어서 먹고 사는 걸로 나와요. 야,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배우? 요즘 K 드라마하고는 야, 너무 다르다. 너무 달라.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옆 세대 보면 이제 남매가 있어요. 남매가. 이제 남매가 누구냐 하면 이제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 예. 네. 오빠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는 그나마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예. 네. 범생이거든요.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 나오고, 여동생도 약간 팀이에요. 여동생도 그 사강씨거든요. 예. 근데 공부를 안 해. 꼴통이야. 그래서 그때 서울에서 이제 여자가 졸업하면 백화점 취업하거든, 백화점. 예. 백화점 취업하고 일을 그만두고 막. 그리고 집주인이 그 종종신 씨라고 있어요. 예. 그분이 집주인인데 그 아저씨가 이제 원래 직업군인 출신이 돈 모아가지고 이제 집 사가지고 거기서 새빵살이 이제 하고 있고 세탁소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술을 먹으면 마누라를 막 때려요. 막 싸워가지고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드라마에 들려. 막 깨지는 소리. 그래가지고 옆 세대 와가지고 말리고. 그리고 그 새빵살이 하면 또 술집 여자도 있어요. 술집 여자 2명 있었거든. 그게 드라마 배경이에요. 어떻게 정상적이 하나도 없네. 진짜. 옛날에 그런 드라마 나왔단 말이야. 진짜예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머나먼나라로 검색해보세요. 그 드라마 배경이 그런 드라마예요. 드라마 제목이 왜 머나먼나라냐 하면 그 이창원 씨가 나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현실이 굉장히 까마득하고 굉장히 힘들고 못 사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달동네 살다 보니 달동네를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가지 못한 머나먼나라, 그 나라는 이제 그 머나먼나라 이제 낙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목이 머나먼나라예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이제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동네의 어떤 그런 좀 현실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고증을 좀 잘했죠. 옛날 드라마가 좀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 이런 드라마 하면 이제 K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또 노발대발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난한 동네 태어난 이상 극복을 해야죠. 대신에 이런 가난한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내가 이런 가난한 동네에서 뭔가 좀 그, 그 가난한 어떤 분위기의 어떤 환경에 내가 젖어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든 나오겠다. 당장 이렇게 돈이 없어가 내가 참고 살지만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일정 시점이 되면 이 동네에 나오고 다시 이 동네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간 독한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로. 그러면 좀 나아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힘든 한긴 살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존버하시고요. 그리고 일은 계속 하시고 그리고 동네에 좀 악간이 못하는 사람 있으면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너무 가까이. 그리고 가족들이 만약에 사고 치면 그거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보통 가난한 동네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나 형제가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 뭐 술 먹고 사고 친다거나 아니면 뭐 빚져가지고 뭐 빚을 갚는다 이런 거 있잖아. 가족이지만 전적으로 도와주지 마세요. 만약 가족이 악간이 못한다고 하면 본인 혼자만 나오세요. 돈을 모아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데 가족들이 악간이 못해가지고 내가 버는 돈을 가족한테 다 줘버리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 있어. 이거 진짜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좀 나쁜 얘기인데 가족들을 좀 일부분만 도와주고 나머지 도와주면 안 돼. 좀 더 나쁜 방법은 뭐냐 하면 아예 가족들하고 손절하고 사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야. 그래야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족 일이라고 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내가 집안 식구니까 우리 가족들 뭐 빚지고 금전적 문제 있으면 어떻게 내가 돌봐야지 이런 생각까지면 본인도 못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독한 마음 가지고 잘 극복하시고 좀 냉정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